사이버 보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비밀 경호원이 되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만 쏙쏙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전문가가 옆에서 과외해 주듯이 말이죠.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컴퓨터 정말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네 하고 바로 대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허점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할 내용들입니다. 철옹성처럼 지키는 법부터 해커의 작전, 그리고 컴퓨터의 신분증까지.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해볼만 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심층 방어라는 건데요.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컴퓨터를 철옹성처럼 만드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성을 지킬 때 해자도 파고 성벽도 높게 쌓고 경비병도 세우고 여러 겹으로 방어했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맞습니다. 바로 여러 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현관문 자물쇠 딱 하나만 달랑 있다? 너무 불안하잖아요. 컴퓨터 보안도 똑같습니다. 방화벽 하나만 믿는다? 백신 하나만 믿는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정말 우리 집 지키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제일 바깥에는 방화벽이라는 성벽이 딱 버티고 있고요. 성 안에는 백신이라는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중요한 방에 들어가려면 비밀보도라는 열쇠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소중한 물건은 암호화라는 비밀 금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층 방어의 완벽한 그림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 시점을 바꿔서 공격하는 해커의 입장이 되어보죠. 재밌는 건요, 해킹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 영화 각본처럼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사이버 킬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정말 한 편의 범죄 영화 시나리오 같지 않나요? 먼저 목표물을 정해서 염탐하고 정찰, 침투할 도구를 만들고 무기화, 그걸 슬쩍 보내는 거죠. 전달. 그리고 시스템의 약점을 딱 파고들어서 공격 실행, 악성 코드를 심고 설치. 내 컴퓨터처럼 마음대로 조종하다가 원격 제어, 결국 원하는 정보를 싹 빼가는 목표 달성 겁니다. 특히 저기 4단계, 공격 실행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CVE 코드 같은 게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때 난리도 아니었던 log4j 취약점 CV 2021-4428 같은 걸 이용해서 시스템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죠.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골치 아픈 7단계를 왜 알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7개의 연결고리 중에 우리가 딱 하나만 끊어내면 전체 공격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예를 들어 3단계 전달 단계에서 해커가 보낸 이상한 이메일, 그냥 클릭 안 하고 지워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해커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각 단계마다 해커가 남긴 발자국, 이걸 침해 지표, IOC라고 부르는데 이걸 추적해서 공격을 미리 막기도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바로 탐지랑 방어의 차이입니다. 경보기랑 스프링클러,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아주 그냥 게임 끝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탐지는 그냥 문제 생겼어 하고 소리만 쳐주는 거고요. 방어는 문제 생겼네? 내가 막았어 하고 해결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요, 실제 보안 현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탐지라는 건 딱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삐삐 하고 시끄럽게 울려주잖아요. 근데 경보기가 불을 직접 꺼주진 않죠. NIDS, 즉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해커가 쓰는 IP 주소라던가 알려진 악성 코드 파일 같은 침해 지표 IOC를 발견하면 우리한테 경고를 보내줘요. 하지만 그 경고를 보고 실제로 조치하는 건 결국 우리,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반면에 방어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에요. 불이 나면 열을 감지해서 자기가 알아서 물을 쫙 뿌려주잖아요. NIPS, 네트워크 침입 방지 시스템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그냥 그 즉시 연결을 끊어버려서 위협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왕이면 방어 기능까지 갖춘 스프링클러가 훨씬 더 든든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기기에는요, 사실 신분증이 두 개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두 개의 신분증만 제대로 이해하면 복잡했던 네트워크 세상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비유 하나면 끝납니다. IP 주소는요, 우리가 여행 가서 묵는 호텔 방 번호 같은 거예요. 오늘은 301호, 내일은 다른 호텔 505호. 계속 바뀌죠? 임시 주소예요. 반면에 맥 주소는 절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그 기계가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딱 새겨져서 나오는 고유번호죠. 자, 표를 보시면 정리가 확 되죠? IP 주소는 자주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논리적 주소라고 불러요. 반면에 맥 주소는 고정되어 있고 기계에 붙어 있으니까 물리적 주소라고 부릅니다. 이 임시 주소랑 영구 주소, 이 두 가지가 서로 손발에 첩첩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없이 인터넷에 쓸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오은행입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날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가짜 이메일, 바로 피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행히도 우리 메일함 뒤에는요, 아주 똑똑한 3단계 검문소가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 택배에 비유해 볼게요. 첫 번째, SPF 검문소는 이 택배 기사님, 우리 회사 유니폼 입은 거 맞나? 하고 배달 온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요. 두 번째, DKIM 검문소는 택배 상자 봉인실이 뜯어지진 않았네? 하고 내용물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총책임자인 D마크가 이 두 가지 결과를 보고 오케이, 통과! 이거 좀 수상한데? 스팸함으로 보내? 이건 완전 가짜네. 차단!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완벽한 팀플레이죠? 와,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좀 복잡했지만 이제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좀 오시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의 컴퓨터를 지키는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 배운 거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보안은 무조건 여러 겹으로. 둘째, 해커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셋째, 경보기보단 스프링클러, 즉 방어가 최고다. 넷째, 내 컴퓨터엔 임시주민증, IP와 영구주민증, 맥이 있다. 마지막, 다섯째, 내 이메일은 3단계 검문소가 지켜준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이제 웬만한 보안 이야기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입니다. 이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의심스러운 이메일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좀 귀찮아도 길고 복잡하게. 백신이랑 프로그램 업데이트 알림 뜨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특히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은행 업무 같은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철벽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고 싶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입니다. 최신 보안 소식부터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까지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밀 경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